안녕하십니까 서울 여러분. 9월 25일 금요일 D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국내 주요 고객사인 한국중부발전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이번 교류회에는 마케팅 총괄 김성원 전무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과 한국중부발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발전소 설비 기술과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보령화력 3호기에서 6호기 성능 개선 공사를 대비한 신기술 적용 방안과 효율 및 출력 증대 방안, 설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상호 기술을 교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5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보일러와 터빈 발전기의 설계와 시공, 운영 관련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회사는 두산 타입 논 리케이지 GGH 설계 기술과 700메가와트급 3K싱 증기 터빈의 설계 및 운전 사례 등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회사가 지난해 7월 한국중부발전과 체결한 표준 500메가와트 터빈 보일러와 발전 노후 설비 출력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 교류회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산비나는 지난 19일 지역 내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2015 미디어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두산비나 직원을 비롯해 지역 내 언론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디어 챌린지 행사는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두산비나를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역의 축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두산비나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언론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디어팀이 2대1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두산비나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반 성장을 위한 2015 하반기 협력사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 오후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동반성장 김보균 상무를 비롯한 비지별 관련 임직원, 컨설팅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상반기 추진 결과와 하반기 추진 현황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보균 상무는 이 자리에서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 강화 활동을 내재화해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상반기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제조 원가 절감과 설비 효율 향상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하반기에도 5개 협력사를 선정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에 앞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추석 임직원들은 대체 공휴일에 임시 휴무까지 더해져 5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사무실을 비우는 만큼 연휴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실 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책상 위 업무 자료를 깨끗이 정리하는 클린 데스크는 필수. 개인 서랍과 문서고, 캐비닛 등에 대한 시건 장치도 철저히 확인해 정보 자산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퇴근 전에는 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의 조명기구와 쓰지 않는 사무기기의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향을 찾아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귀성 귀경길에는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640만 명이 이동하며 작년보다 혼잡할 것으로 전망돼
도로 위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최근 7년간 추석 연휴 만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절반 이상이 졸음운전과 급차로 변경,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전날은 과음이나 과로를 삼가고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에 한 번 정도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적어도 10분 이상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척추 피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해 체온 변화를 줄이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도 신경을 써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산이나 풀밭에서는 잔디 위에 앉거나 눕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피부 노출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추석 연휴 전 모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안전점검과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휴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뉴스 김현정입니다. 회사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기계 제조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간 비즈니스 매칭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3회 메카트로닉스 ICT 기술 니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ICT 분야 100여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허브를 비전으로 내세운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기계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을 매칭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최상기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기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계 제조 분야 기업과 ICT 역량을 가진 벤처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업이 관건이라며 지난 1, 2회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총 15개 ICT 벤처 중소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 가운데 8개 업체와 사업 연계가 논의되는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다관절 로봇 개발과 주두산 연료전지에 적용될 LNG 앤 에어용 유량 센서 개발 등 총 12개 주요 프로젝트가 소개됐습니다. ICT 업계 담당자들은 소개된 프로젝트의 필요 기술 가운데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개발 상담을 통해 향후 1, 2개월 내에 구체적인 매칭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도 해당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총 1,700억 원에 이르는 창조경제펀드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금융과 법률, 특허 컨설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금요일 TBS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